자, 해수의 특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음향이 왜 이래? 자, 제일 먼저 보게 되면은 수온 분포가 먼저 나와 있는데 이러지 마. 이러지 그렇지. 안 까볼게. 자, 수온 분포가 나와 있는데 당연히 태양이 있으면 지구에 이렇게 햇빛이 들어올 때 적도에는 많이 주고 극지방에는 적게 주겠죠. 얘가 저위도고 얘가 고위도란 말이야. 북극이랑 남극이. 그래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수온이 낮아지는 게 당연하죠. 누구 때문에? 태양 복사 에너지 때문에. 이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태양 에너지가 적게 도달되어서 온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여름이 수온이 높고 겨울이 수온이 낮겠죠. 이건 뭐 바보가 아니라면. 중요한 건 아래쪽 부분인데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예요. 그러니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수온이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거 나누는 기준을 묻게 되면은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요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고 이게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으로 나눠서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일단 혼합층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생각해보면 그래도 햇빛이 위에 이렇게 태양이 떠 있으니까 아래로 내려갈수록 수온이 떨어져야 돼요. 햇빛이 적게 도달돼서. 근데 수온이 일정한 층이 발달한단 말이지. 이게 왜 일정해질까? 물이 섞여요. 맞아요. 바람에 의해서 물이 섞이기 때문이에요. 바람에 의해서 물이 혼합되어서 온도가 일정한 층. 바람이 세면 얘가 더 두껍게 발달하겠죠. 수온 약층부터는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햇빛에 멀어질수록 수온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뜨거운 건 위에 있고 차가운 건 밑에 있죠. 그러면 뭐가 안 일어나냐면 대류가 일어나지 않아요. 물이 안 움직인다고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 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도 얘기해 줄 수 있냐면은 심해층과 혼합층 간의 물질과 에너지 교환을 차단한다. 이렇게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 위도별 특징도 보면 저위도는 어떻냐면은 수온이 제일 높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많이 뚜렷하게 발달하냐면 수온 약층이 가장 뚜렷하게 발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중위도 지역에서는 바람이 세게 불기 때문에 혼합층이 두껍게 발달한다는 특징. 고위도로 가면은 그냥 추워요. 북극 남극이니까. 승상무조건 나발이가 없어. 그냥 다 온도가 차가워요. 그래서 A가 어때? 지금 고위도. 그 다음에 수온 약층이 뚜렷하게 발달하는 얘가 저위도. 혼합층이 제일 두껍게 발달하는 B가 중위도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해수의 염분. 해수의 염분을 얘기하려면 염류를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염류가 뭐냐면 바닷물에 녹아있는 걸 염류라고. 소금 같은 거. 녹아있는 해수에 녹아있는 물질 제일 많이 녹아있는 게 누구게? 짠맛을 내는 염화나트륨 소금이 제일 많이 녹아있고 두 번째가 누구게? 쓴맛을 내는 염화 마그네슘이에요. 그래서 바닷물 먹으면 짜기도 짜지만 쓰기도 써. 그 다음에 염분. 염분을 어떻게 구해주시냐면 해수 질량분에 바닷물분에 염류 질량 곱하기 1000이에요. 100을 곱하면 퍼센트잖아. 1000을 곱하면 퍼센트에 공을 한 개 더 달았는 퍼밀이 나와. 퍼밀도 잘 안 쓰고 사실 PSU를 제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바닷물 1kg 안에 몇 그램 녹아있어요, 염류가? 이거 물어봤네. 그럼 35 PSU가 세계 평균 염분이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닷물 1kg 안에 평균적으로 세계 평균적으로 35g 정도의 염류가 녹아 있다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엔 염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증발량과 강수량, 육지로 흘러드는 담수의 양, 빙하가 얼거나 녹는 양 이렇게 세 가지
가 있어요. 그럼 염분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증발량이 많아야 될까? 강수량이 많아야 될까? 염분이 올라간다는 건 짜진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많아야 될까? 증발량이 더 많아야 되겠지. 그 다음에 담수가 들어오면 돼야 안 돼요? 담수는 강물 같은 것들을 얘기해 줍니다. 들어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연해지겠죠. 그 다음에 해수가 결빙, 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해수가 얼 경우에는 나머지 바닷물에게 소금을 몰빵하고 물만 얻어요. 그럼 남아있는 물의 양이 점점 진해지겠죠. 농도가. 그래서 염분이 높아지기 위해선 이러한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위도별로 이걸 한번 살펴보자고. 위도별로 살펴보게 되면은 저위도 같은 경우는 염분이 낮아요. 왜 낮냐면 비가 오지게 와요. 그 다음에 중위도 같은 경우는 염분이 높아요. 왜 높냐면 비가 안 와요. 고위도는 염분이 낮아요. 왜? 비가 높고 있어서. 우리나라는 어떨까? 우리나라의 평균 염분은 33ps예요. 세계 평균보다 어때요? 좀 낮죠. 세계 평균은 35인데. 그 다음에 강수량이 많은 여름철이 겨울철보다 더 낮아요. 다시 시작. 그래서 여름철이랑 겨울철을 비교했을 때 비가 많이 오는 여름철이 염분이 낮다라는 거. 그 다음에 담수의 유입이 많은 황해가 동해보다 염분이 낮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다고 치면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형태의 동고서저의 지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비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강물이 이렇게 황해 쪽으로 유입되거든. 서해, 황해 쪽으로. 그래서 동해보다는 담수의 유입이 많기 때문에 염분이 낮아요. 그 다음에 염분비 일정의 법칙, 오늘 하는 거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데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 뭐냐면은 빵집으로서 설명을 해줄게요. 빵집이 두 개가 있었어. 빵집이 두 개가 있었어. A 빵집이 있고 B 빵집이 있었어. A 빵집에서 빵 세트 1번을 파는데 여기에서 피자빵을 2개 집어넣고 고로케를 1개 집어넣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잘 기억해요. B 빵집에서도 빵 세트 1번에 보면은 피자빵이 있고 고로케가 있는데 4개 2개가 있었어요. 누가 빵이 많아요? B가 더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자빵과 고로케의 비율은 어때요? 똑같이 이게 염분비 일정이지. 바다마다 염분은 다를 수 있어. 누가 더 짜고 덜 짤 수 있어.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염류들의 비, 염화나트륨, 염화마그네슘의 비율은 무조건 똑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거 왜 똑같냐? 해수가 한 바퀴 도는데 1000년 걸리거든. 지구 한 바퀴 도는데. 그 1000년 걸리는데 우리가 46억 년 있으니까 엄청 돌았겠지. 그러니까 굉장히 골고루 잘 섞여 있는. 오케이. 근데 다 잘 섞여 있는데 고르게 비율이 다 맞는데 사이는 좀 제외. 사이는 물이 섞일 수가 없잖아. 그 다음 염분비 일정의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32ps 이게 비율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100g의 염화마그네슘이 0.32g 녹아있대요. 그러면 35psu 1kg에는 얼마 녹아있을까? 100g에 0.32g 녹아있으면 32psu에 1000g에는 얼마 녹아있어? 즉 1kg에는 10배지. 100g에 10배. 그럼 3.2g 녹아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렇다면 35psu일 때는 얼마가 녹아있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x는 35 나오겠죠. 3.5g 나오겠죠. 얘기를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30psu 1kg의 염화 나트륨이 24g이 녹아있대요. 1kg에 근데 36psu 2kg인 염화 나트륨 얼마 있느냐 이 말거든.
그 2kg에 얼마 있느냐 물어봤으니까 1kg을 2kg으로 바꿔야 돼. 1kg에 24g 있으니까 2kg이 얼마 있겠어요? 2배가 있겠죠. 48g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32 때 48 있는데 36일 땐 얼마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내문 얼마가 나오냐면은 57.6g 나와요. 오케이? 34 PSU 250g 속에 염화 마그네슘이 0.4 있대요. 그럼 51 PSU 4kg, 250이랑 4kg 몇 배 차이냐면 16배 차이에요. 16배. 그러면 34 PSU일 때 0.4g인데 이거는 250g에 있는 거니까 16배 해서 51 PSU일 때는 얼마 있는가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9.6g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다음 4번 어렵게 보이지만 제일 쉬운 거 40 PSU일 때 염화 나트륨 비율이 78%야. 그러면 어느 바다든 얼마의 PSU든 어느 바다도 무조건 78 퍼센트를 가져요. 염화 나트륨. 이게 35 PSU인 1kg에 염화 나트륨 몇 g이냐? 그러면 1kg에 38g 있다는 거지. 38 PSU가. 여기에 78%다 이 말이야. 얘 100분의 78은 얼마냐? 이거 물어봐. 오케이? 그러면 29.6g이 나옵니다. 오케이? 자, 가와 나를 구하세요. 이게 제일 쉬워. 이런 게 제일 쉬운 게 얘 대 얘는 얘 대 얘예요. 사이랑 보면은 100대 50이니까 2대 1이죠. 2대 1. 그럼 얘도 2대 1이 돼야 돼. 가 얼마 되겠어? 20g 되겠지. 얘 대 얘는 얘 대 얘예요. 마그네슘 대 기타는 사이에서도 마그네슘 대 기타야. 그럼 얼마가 나오냐면은 2g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얘 대 얘는 얘 대 얘가 됩니다. 비율을 똑같이 뭐를 써도 얘 대 얘는 얘 대 얘 해도 돼요. 그럼 A가 얼마 나오냐면은 3.2g. 같은 원리로 얘 대 얘는 얘 대 얘다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그럼 B 같은 경우에는 2g이 나옵니다. 이게 각각 1kg 속에 녹아 있는 거라고 그랬거든. 그치? 그러면 1kg 속에 녹아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자체가 염분이 되는 거예요. 이거 다 더해주시면 염분이 되는 거예요. 1kg 속에 녹아 있는 염류의 양이 염분이니까. 그래서 가가 30psu고 나는 40psu. 오케이? 자, 일단은 여기까지.